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제가 첫 인사드리죠. 자, 여러분들의 한국사의 길잡이 최영욱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국제 정세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국내 안보 상황도 여러 가지가 꼬이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반드시 이제 한국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사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진 시험 같은데 이 한국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 결과로 여러분들 어린 학생들부터 아니면 성인들까지 한국사 시험에 대한 어떤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좌도 아마 듣게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사라는 거 드라마에서 보는 건 굉장히 재밌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아우 흥미로운 일도 많고 이렇게 재밌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자세도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다 외우면 될 거고 외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조금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신다면 고급을 준비하느냐 3급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공부하는 방식이 약간은 좀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제가 고급도 강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급도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싹 다 분석을 해보면 고급 문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갖고 웬만한 내용 정도 하는 게 아니라 사료 분석까지 거기다가 아주 세세한 사건까지 다 공부해야지만이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3급 같은 경우는 초창기 1, 2회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연 이게 1, 2급 시험과 무엇이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3급이 좀 어렵게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8, 9, 10회 이렇게 오면서 좀 흐름을 알면 3급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제로 최근엔 좀 변형이 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이 아니라 3급을 공부하신다라면 무슨 생각을 하냐? 조금 흐름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세요. 물론 교재에는 여러분들 꼼꼼하게 내용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 번씩은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하지만 교재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외우고 나가신다라면 이게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분량이 아닙니다. 다른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다른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이 3급 시험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먼저 무엇부터 듣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먼저 들으십시오. 자, 강의를 듣고 나서 흐름이 잡히고 나면 교재를 읽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 속에서 말씀해드린 거는 분명히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교재에는 있는데 제가 강의에서 빼놓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그냥 한번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도 만점을 받을 수 있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면허증 가지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면허증 가지실 때 필기시험 보실 때 만점 받으셨어요? 만점 받아봤자 뭐 특혜 줍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줍니다.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 고급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맞은 분들은 1급을 드리는 거고요. 60점 이상을 맞은 분들은 2급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급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60점만 맞으면 3급 자격이 나와요. 하면 60점을 맞은 사람과 100점을 맞은 사람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맞추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60점 이상을 맞으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맞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점 만점을 맞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일일이 구석진 것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한 2단원 하다가 여러분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따라오시면서 이게 중요한 거고 저건 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것 좀 구분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사의 첫 단원부터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원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구석기, 신석기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구석기, 신석기도 분명히 시험 문제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매 시험 때마다. 근데 이것도 달달달 외우시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외우시지 마시고 제가 접근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신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0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약 70만 년 전부터 구석기 인류가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 살았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석기를 어떻게 접근하냐. 여러분들은 그냥 구석기만 뗀석기 어쩌고저쩌고 다 외우려고 드십니다. 그러지 마세요. 바로 무엇부터 여러분들 접근해 들어가시면 되냐면 바로 구석기 시대는 무엇이, 자, 농경.
농사라는 걸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자, 농사라는 걸 짓지 않았다. 바로 농경이 발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가면 한결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농사라는 걸 짓지 않았다라는 거 왜 저걸로 접근에 들어가면 이해하기가 쉽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머리 생각하시라고 둔 겁니다. 아시죠?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농사를 안 지었으면 여러분들 일단 농기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농사를 안 짓는데 무슨 농기구가 필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정교한 석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돌과 돌을 부딪혀갖고 필요한 거. 자, 뾰족하게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과 돌을 부딪혀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만든 석기를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뗀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뗀석기. 간단하게 기억을 해요. 뗀석기예요. 자, 그리고 이 뗀석기에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물론 이 뗀석기를 만드는 기술은 수백만 년, 수십만 년을 통해서 발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만든 건 그냥 하나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를 썼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갈수록 정교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뗀석기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게 주먹도끼, 그 다음에 승배 찌르개, 찌르개, 그 다음에 돌팔매, 팔매돌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원시인이라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다른 방법이 필요 없죠. 과일 따먹어야 됩니다. 채집이에요. 농사 안 지으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잡아먹기가 쉽죠. 어로를 합니다. 채집, 수렵, 어로로 먹고 살았던 시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괜히 어렵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집, 수렵, 어로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강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강가가 될 수밖에 없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채집을 하려면 과일나무 같은 거 많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강가 옆에는 땅이 기름지죠. 그러다 보니까 과일나무 같은 거 여러 가지 뜯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자라요. 그 다음에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내려옵니다. 사냥하기도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로라는 거. 물고기는 어디 가서 잡아요? 당연히 물에 가서 잡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가가 제일 살기가 좋은 곳이죠. 실제로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여러분들 연천 전곡리라든가 공주 석장이라든가 청원 두루봉 동굴이라든가 대부분 다 보면 다 강가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강가에서.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처음에는 잠을 아마 어디서 잤냐면 여러분들 밖에서 그냥 잤을 겁니다. 제가 오프에서 수업을 할 때 가끔가다 여쭤봐요. 뭐라고? 자, 밖에서 자면 뭐가 안 좋았을까요? 라고 딱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안 좋았을까요? 이 시대에 밖에서 자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쪽팔려요 이러는데 도대체 구석기 시대에 뭐가 쪽팔리겠습니까? 자, 쪽팔린 게 아니라 춥죠. 춥다 보니까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게 돼요. 어디가 따뜻한 곳이냐? 여러분들 처음엔 동굴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살던 곳은 동굴 같은 데서 삽니다. 근데 이 동굴에는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 흔합니까? 아니면 아주 귀합니까? 귀하죠. 그러다 보니까 동굴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걸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동굴을 찾아서 신난다 하고 딱 들어갔더니 그 동굴에 어떤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먹고 쑥 먹고 대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긴 들어가기가 또 애매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동굴을 구한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동굴을 못 구한 사람은 동굴 밖에다가 동굴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자,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바로 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만든 집은 여러분들 무슨 집을 만들었냐면 막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막집. 근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거, 어떤 용어라는 건 어려운 이유에서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막집 어떻게 지은 집? 막 지은 집. 정답입니다. 어렵게 생각해요. 왜 집을 막 지을까요?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농사를 안 지은 데서 이유가 나와요. 왜 막 짓느냐? 여러분들 이거 해먹고 살아야 됩니다. 채집, 수렵, 어로 해먹고 살아야 돼요. 한 군데 정착해서 살 거 아니면 이동해 다니면서 먹고 살게 될 거예요. 이동해 다니면서 먹고 살게 되죠. 자, 이동하면서 먹고 살려면 한 군데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오래 써? 오래 안 씁니까? 오래 안 쓰죠. 그렇다면 어차피 얼마 뒤에 버릴지 못하러 잘 짓습니까? 막 지으면 되지. 그래서 바로 무슨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을 막 짓는 막집이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 정도면 여러분들이 구석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시대로 넘어가냐면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 지냐면 기원전 BC. BC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상급 정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BC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BC 몇 년경? 약 8,0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1만 년 전이 됩니다. 1만 년 전쯤부터 인간의 생활이 홀라당 다 변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 나오게 되냐? 무엇의 시작? 농경 시작. 바로 농업혁명. 농업혁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농업혁명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농업혁명을 다른 말로는 무슨 혁명이라고까지 부르냐면 여러분들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신석기 혁명이라고. 인간의 생활을 홀라당 바꿔놓은 거예요. 자, 신석기 혁명, 농업혁명은 도대체 뭐길래 인간의 생활을 홀라당 바꿔놨냐? 여러분들 여태까지 자연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살았죠. 그래갖고 그 경제를 여러분들 무슨 경제라면 채집경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구석기까지는 자연이 주는 것만 얻어먹고 산 거야. 근데 이제 자연이 요만큼 주면 농사를 짓는다라는 얘기는 얼만큼으로? 이만큼으로 늘려서 먹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뭐가 됩니까? 이제는 준 걸 더욱더 늘려먹는 생산경제로 바뀌어갔다라는 것. 인간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죠. 아직까지 벼농사 못 지어요. 아직까지 잡곡류, 조, 피, 수수 같은 잡곡류 농사긴 하지만 자연이 요만큼만 줘도 이만큼으로 늘려서 먹을 수 있다. 인간의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농사를 짓습니다. 자, 농사를 지으려도 하다 보니까 농기구가 필요하죠. 농기구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 뗀 석기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제 무엇을 해야 돼? 갈아 만든 석기. 갈아 만든 석기 무슨 석기입니까? 간석기. 한자 좋아하는 분들,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이거 마제석기라고 배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간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석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습니다. 이동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착생활을 해야 될까요? 정착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정착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정착생활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을 막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석기 시대보다는 훨씬 더 정교해진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은 집이 바로 무슨 집이 되냐? 움집이라는 집을 짓게 됩니다. 자, 움집은 어떻게 짓냐? 여러분들 일단 깊게 팝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단이 있었죠. 1m 정도 깊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화덕도 가운데다 둡니다. 이렇게 하고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만든 집이 바로 움집이야. 헌데 왜 깊게 파느냐?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잘 알고 있고요, 이유를. 안 갔다 온 분들은 잘 헷갈릴 텐데 여러분들 깊게 파고 화덕을 가운데다 두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난방입니다. 난방. 땅을 깊게 파면 따뜻해요. 겨울에도. 그 다음에 화덕을 가운데다 두는 이유도 어떻게 되는가? 구석구석까지 열기가 잘 번지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로지 난방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있었느냐? 자, 농사를 짓고 여러분들 드디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자, 추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먹을 게 한꺼번에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석기 인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홀라당 다 먹을 겁니까?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붕어가 아니죠? 터져 죽을 때까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먹고 나서 남는 것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관도 문제가 돼요. 시행착오 무진장 겪었을 겁니다. 왜? 땅바닥에다 그냥 씨앗들을 보관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싹 나오죠? 그럼 못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 당시에 토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이름 민무늬 토기도 있고 덧무늬 토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를 대표하는 토기라면 여러분들 무슨 토기를 얘기해야 됩니까? 빗살무늬 토기. 이따 문제에서도 보겠지만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갖고 여러분들 밑에가 뾰족하고 이렇게 빗살무늬 있는 걸로 유명하죠.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게 된다. 아, 참.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여러분들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하면서 한 가지 깜빡했어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다 하네요.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학교에서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테니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말씀한 친구들은 다시 공부하십시오. 여러분들. 토기의 등장은 무엇의 시작을 의미하냐면 농경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구석기 시대 말씀드릴 때 가장 큰 핵심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농사를 지었다야 안 지었다야? 안 지었다죠. 농사를 안 지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토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구석기 시대는 토기 없어요. 제가 빼먹고 넘어간 게 아니라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기가 나오려면 농업혁명, 바로 농사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 이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무서워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서워졌느냐, 여러분들? 여기 위로 보면 뭐 천장 이런 얘기 아니라 형광등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가 무섭냐? 하늘이에요. 어떤 기후를 주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죠. 제가 한번 수업을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뭐가 무서워집니까? 했더니 한 여학생이 암내요 그래갖고 아주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느냐? 근데 하늘의 기후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갖고 하늘에다 기원하는 의식들이 발달하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 애니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건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바위에도 돌에도 나무에도 뭐 비에도 구름에도 태양에도 물에도 특히 태양과 물에 대한 숭배가 굉장히 강한데 이 태양과 물은 뭐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농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지금도 애니미즘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애니미즘이 뭐가 남아있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성황당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황당. 여러분들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 입구에 커다란 옛 고목 있고 거기다 웬 새끼줄에다 막 색깔끈 같은 거 달아놓고 치성들이 그러죠. 그 나무에 뭐가 있다라고 정령이 있다라고 믿는 정령신화. 바로 모든 것들의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애니미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샤머니즘이라고 있어요. 샤머니즘이라면 영어로 좀 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샤먼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당입니다. 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샤머니즘은 무당과 관련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로 특별해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아직까지 계급은 없는 시대예요. 하지만 첫 번째로 특별한 사람은 무당으로 태어난다. 왜? 무당은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는 바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당은 아주 독특한 사람. 이 무당하고 연결된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토테미즘. 자, 토테미즘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자기네 조상들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시키는 거야. 우리 민족의 토템하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곰 토템 있죠? 여러분들 최고 할머니 누구세요? 아, 그렇죠. 웅녀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곰이라고 대답하면 또 영어 쓴다고 희한한 소리예요. 여러분들의 최고 조상 누굽니까? 베어. 이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의 조상은 곰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이 바로 토테미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정말 많이 필요한 게 노동력이에요. 자, 그런데 인류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은 핏줄끼리 결혼하는 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는 원래는 시족 사회에서 시족이라는 건 같은 핏줄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점차 조개혼이라는 걸 하게 돼요. 조개혼. 조개혼은 다른 시족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시족과 시족, 여러 시족이 결합이 돼갖고 무엇으로 가냐면 여러분들 부족 단계로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부족 단계로.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하지만 자, 무엇이 끝이 아니냐? 농업이 이제 시작은 됐지만 농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밭농사도 되지만 여러분들 목축도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이걸로는 먹고 삽니까? 못 먹고 삽니까? 아직까지 농업 생산량이 너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뭐 채집, 수렵, 어로 이거 그대로 해야 돼요. 아직도. 아시겠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것은 아직도 어디일 수밖에 없다. 강가나 해안에 몰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적들은 대부분 다 강가나 해안에서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갖고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서울에서는 암사동 유적이 한강 유역에 있죠.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에 가면 뭐 오산리 유적이라든가 대부분 다 어디 있냐면 바닷가에서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원시적인 수공업도 발달했습니다. 그래갖고 동그란 거예요. 이렇게 동그란 돌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갖고 만들어 놓는 뭐가 있냐면 가락바퀴라는 게 있습니다. 가락바퀴는 실 뽑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뼈바늘이라는 것도 발달합니다. 뼈바늘. 뼈바늘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바늘이겠죠. 그러니까 가락바퀴를 치료에 뽑아서 무엇을 하는 거야? 이걸로 꼬매서 옷도 만들어 있고 그물 넣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신석기까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구석시대부터 신석기까지는 아직 농업 생산력 자체가 높았다야 낮았다야? 낮았죠. 생산력 자체가 낮았을 때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농사라는 게 발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농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농사만으로 먹고 산다 못 먹고 산다 못 먹고 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먹고서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개인 재산 같은 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 빈부의 격차가 없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슨 사회? 평등사회입니다. 신석기까지 평등해요. 계급이 없습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나 계급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남자 중심의 사회였을까요? 아니면 여자 중심의 모계 사회였을까요? 이 당시엔 모계 사회라고 보입니다. 아니, 모계 사회라니 왜 모계 사회를 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인류학적 접근인데 왜 이 신석기까지는 모계 사회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조계혼이라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계혼이라는 게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부 다처제 아닙니다. 일처다부제도 아니죠. 바로 뭐냐? 저녁 때마다 각 시족들이 그 부족과 관련된 각 시족들이 저녁 때마다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서 서로 사랑의 짝대기 행사를 딱 해요. 그래갖고 서로 손가락이 딱 맞으면 손잡고 움집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좀 그런 질문이긴 하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의 파트너일까요?
오늘의 파트너가 또 내일의 파트너일까요? 매일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건 일부 일처제도 아니고 일부 다처제도 아니고 다 일처다부제도 아니고 다부다처제? 영어로 하면 뭐 프리스타일입니까? 원하는 대로죠. 자, 이렇게 해갖고 유지되는 게 바로 조계호냐.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을 때 엄마들의 고민이 하나가 있겠죠. 얘 아빠가 누구지? 기억이 안 나죠. 그렇다면 그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의 공통점에는 아빠라는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빠라는 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의 그 집의 유일한 공통점은 누구뿐입니까? 엄마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모든 것들의 중심은 바로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엄마가 되는 모계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과연 구석기 인류일까요? 아니면 신석기 인류일까요?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던 시점이에요. 근데 빙하기에는 한반도 자체가 사람을 살기에는 좀 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멸종되거나 아니면 딴 동네로 다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인류는 우리 민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골격 구조라든가 아니면 DNA 구조를 판단해 보면 우리 민족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이후로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는 이제 정착해서 살고 우리 한반도의 기후가 완전히 간빙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따뜻한 기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석기 이후에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근간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집안이라도 여러분들의 최고 조상은 신석기 시대 이후의 조상님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들이 나오신다. 그렇다면 이 구석기하고 신석기하고 관련된 문제를 한 2문제 정도 여러분들 예제 문제 거기 확인 예제가 있죠.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1번 문제입니다. 확인 예제 한번 보죠. 1번 문제라고 얘기하긴 그렇고요. 자, 어느 고등학교 역사 동아리는 지도의 경로를 따라 답사를 하였다. 답사 자료집의 표지에 실을 수 있는 사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갖고 나와 있는데 연천 전곡리. 그 다음에 자, 뭐 청원 두루봉 뭐 여기 갖고 쫙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다 어디입니까? 지금 강가로 이동하고 있죠. 바닷가에 안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 유적지 얘기입니다. 구석기 시대 유적지.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구석기라면 당연히 무슨 석기가 나와야 되면 뗀석기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1번 정답 맞습니까? 틀립니까? 1번 정답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빗살무늬 톡이죠. 참 이쁜 톡인데 빗살무늬 톡이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건 신석기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3번 사진 같은 경우는 집자리인데 굉장히 한 군데 집자리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느 시대 이후에나 아니면 청동기 시대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반달 돌칼이죠. 반달 돌칼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반달 돌칼은 당연히 어느 시대 나온다? 청동기 시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고인돌 계급의 등장을 보여주는 건데 이 고인돌도 당연히 청동기 시대. 아직까지 여러분들한테 청동기 시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 이미 다 공부하신 부분들이니까. 자,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자 1번 자 첫 번째 문제 맞고요. 그 다음에 확인 예제 2번째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2번째 문제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다음 수업 시간에 활용할 자료로 적절한 것은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농경의 시작 해갖고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경의 시작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이미 감 잡았죠?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걸 찾으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원시적 수공업 발달에 갖고 나와 있는데 원시적 수공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거 나와요. 평등한 공동체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면 신석기 찾으라. 1번이네. 여러분들 1번 쓰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무슨 톡이냐면 민문이 톡입니다. 청동기 시대에 나오면 민문이 톡이에요. 민문이 톡이에요. 이거 청동기 시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되죠. 빗살무늬 톡이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가락바퀴죠. 가락바퀴라면 분명히 뭐가 되겠습니까? 신석기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많이 본 동검, 비파형 동검일 겁니다.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동검입니다. 그 다음에 반달돌칼 청동기, 그 다음에 이건 거푸집이라고 부르는 건데 청동물을 부어서 만드는 틀입니다. 이 거푸집이 나온 것도 여러분들 이건 보통 철기 시대 유물이 됩니다. 철기 시대 유물이 돼요. 거푸집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됩니까,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신석기까지 보셨고요. 자, 요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놓고 여러분들 지워놓고서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청동기 이제 신석기까지는 잘 들으셨죠? 이번 시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청동기와 철기 시대로 여러분들 들어갑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가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가장 공인된 연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공인된 연도라는 건 다른 곳에 쓰여져 있는 연도가 아닙니다. 바로 뭐가 되냐면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교과서 연도입니다. 그래갖고 그 교과서 연도를 따져본다라면 여러분들 기원전 BC 20세기에서 그러니까 BC 20세기라면 기원전 2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부터 기원전 BC 15세기 그러니까 4000년 전부터 3500년 전 사이에 시작된 걸로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 시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분명히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인류는 그 전까지는 돌하고 나무만 쓰던 시대에서 드디어 무엇을 쓰는 시대로 바뀌어갑니까? 금속을 쓰는 시대로 바뀌어가죠. 자, 그렇다면 그 금속을 쓰는 시대에 어떤 금속을 청동으로 만든 청동을 쓴 건데 청동으로 만든 뭔가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뭐가 나왔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나오죠. 자,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비파형 동검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 자, 청동으로 만든 칼인데 방금 문제 풀면서도 여러분들 봤죠.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쪽은 못 그립니다. 양쪽을 그리면 저는 균형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쪽만 보고 그냥 여러분들 교재 같은 데 다 나와 있으니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파형 동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냐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은 어느 지역에서 온 문화의 영향이냐 그러니까 어느 지역으로부터 전파가 되느냐 여러분들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메이드인 원산지를 여러분들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뭐 많은 분들이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메이드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비파형 동검을 원래 쓰던 민족은 저 시베리아에 살던 북방 민족인 스키타이족이 쓰던 것이에요. 그게 만주를 거쳐서 어디까지 여러분들 요령 만주 그래갖고 이걸 요령식 동검이라고 하는데 자 요령 지방 만주 지방 우리나라 북부의 만주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라는 거냐 여러분들 중국이랑 우리랑 역사 전쟁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지역은 여러분들 만주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만주 지역은 원래 우리가 다스리다가 누구한테 중국한테 뺏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인 간도 놓고서 영토 분쟁까지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바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 중국에서는 만주는 원래 중국 한족들이 활동하던 무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다른 거죠. 웃기지 마라. 원래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상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만주 지역에서 나오는 청동기 시대 유물인 비파형 동검마저도 바로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와 동일시되는 이동 경로를 가지고 있는 유물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만주 지역은 원래 누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 비파형 동검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은 알아둬야 될 동검이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나왔대. 무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자,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나왔으니까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도 나왔겠죠. 무엇이 대표적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뭐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역시 없어요. 왜 청동으로 만든 농기구가 없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청동의 주성분은 구리예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놨을 때 여러분들 청동이 되는 겁니다. 구리의 가장 큰 특성이 뭘까요?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전기가 잘 통한다고. 도대체 청동기 시대 전기 통해갖고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써먹을 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휘죠. 잘 휘다 보니까 농기구 만들어봤자 제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써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의 청동은 여러분들 보석입니다. 청동 거울, 여러분들 이 당시를 대표하는 청동 거울이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청동 거울은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아직까지 잔무늬가 아니라 거친 무늬 거울인데 거울 여러분들 얼굴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얼굴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태양의 상징이고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분장의 심표입니다. 그거 딱 들면 앞에 쫙 엎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석으로 농기구 만들어요? 금으로 안 만들고 경우배합에다 다이아몬드 한번 박아보실래요? 절대 안 되죠. 그렇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농기구는 아직까지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여러분들?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가장 대표적인 농기구를 꼽으라면 당연히 반달 돌칼이라는 게 나옵니다. 반달 돌칼. 모양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 여기 구멍이 2개 있는 걸로 참 유명한데 이 구멍의 용도가 여긴 날입니다. 그래갖고 이삭 같은 거 베는 데 썼었어요. 근데 이 구멍의 용도가 뭐느냐 하고 아직까지도 이 인간의 상상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한 그런 도구긴 한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갖고
끈을 묶어서 나 대신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으로 잡아갖고 어떻게 했느냐. 끈을 묶어서 이렇게 베는 데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나다를 여기다 통과시키는 겁니다. 벼 같은 거 밑에 베갖고 여기다 통과시키면 여러분들 나달은 통과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 걸려서 떨어진다. 그런데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썼을 수도 있고 어느 용도로 썼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지만 지금 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달돌칼이에요. 자, 그리고 토기도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까 잠깐 봤죠? 민무늬 토기라는 것도 나오고요. 자, 민무늬 토기 말고도 또 하나가 정말 유명한 게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자, 미송리식 토기라는 건 지금의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항아리 모양으로 만드는데 민무늬건 미송리건 여러분들 바닥이 좀 더 평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여러분들 바로 손잡이 부분에 있죠. 손잡이가 등장한 토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항아리 모양의 토기도 등장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농업기술도 더더욱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무슨 농사까지 짓게 되냐면 드디어 벼농사가 시작이 된 거. 여러분들 벼농사란 단어가 나오면 어느 시대로 쳐야 되면 청동기 시대로 쳐야 돼요. 청동기 시대 이후로. 그 전까지는 조피, 수수 같은 잡곡류까지만 신석기 때 지었던 거예요. 자, 그랬었는데 이 청동기 시대 가면서 사람의 생활이 홀라당 바뀌게 되죠.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청동기 시대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첫 번째, 농업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이제 먹고서 남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다들 배불리 먹었는데 이만큼이 남았어.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다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두고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 거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먹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서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갖고 치고받고 싸웠을 겁니다. 치고받고 싸워서 제일 힘센 사람이 한마디 했겠죠. 내 거야. 건들면 죽어. 이랬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없던 단어가 드디어 생긴 겁니다. 뭐야? 내 거야. 내 거야가 생겼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기면서 서로 내 걸로 가지면서 무엇이 나왔냐? 사유재산이라는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유재산. 이젠 내 거가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자, 올해는 이만큼이 내 거가 생겨서 내 거가 이만큼 생겨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근데 내년에 또 이만큼 생기면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년은 이만큼쯤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이만큼을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얻어야 이제 만족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걸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자, 내 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농사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씨앗은 이미 요만큼 씨앗을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땅이요. 땅은 걱정할 게 하나 있어요. 지금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인구가 너무 적어.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땅은 개가 나면 내 땅이야.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모자라서 농사를 더 지을 수가 없어요. 뭐가 모자라서? 노동력이 없습니다. 인구가 모자라다 보니까. 노동력 고민해보자. 노동력을 늘리려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오늘 밤부터 죽어라고 노력한다 해도 솔직히 15년 뒤에나 써먹을 수 있는 노동력이야. 그렇다면 그건 아니죠. 아까 청동칼드가 고민을 하면서 막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늘리지 않는데 옆 동네 가봤더니 옆 동네 사람들 아직도 돌도끼야. 아싸! 뭡니까 여러분들? 아무래도 무기가 좀 더 발달하고 유리하면 전쟁에서 훨씬 더 이길 확률이 커지죠. 그래서 쳐들어가서 그 돌도끼 쓰는 사람들, 좀 뒤처진 사람들을 잡아옵니다. 잡아와서 뭘로 써먹어요? 노예로 써먹죠.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신석기 시대까지는 자, 전쟁 포로를 잡아오면 다루는 방식이 달랐어요. 신석기 시대까지는 전쟁 포로를 잡아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거나 먹거나입니다. 왜? 이유는 간단해요. 밥 먹으니까. 포로라고 잡혀온 새끼가 밥을 먹어봐요. 기분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죠. 그러니까 죽여버렸어. 아니면 심지어는 식량으로 삼았던 겁니다. 왜 절 보면서 이상한 눈초리 보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21세기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못 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드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들에게 무엇을 먹어? 내가 잘 안 먹는 거, 맛 없는 거, 영양가 없는 거 그런 거 먹이고 무엇으로 쓰는 게 노동력을 활용해서 노예로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그래서 바로 노예가 등장했다. 노예가 등장했다는 얘기는 무엇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계급이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신석기까지는 여러분들 평등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무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급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계급사회로 바뀌어가고 이런 계급이 등장했다는 증거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고인돌입니다. 이 청동기 시대에도 여러분들 무덤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고인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돌널 무덤이 있긴 합니다. 돌널 무덤. 돌로 이렇게 관 만들고 넣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바로 고인돌이 되는데 고인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생긴 고인돌. 이걸 바로 뭐냐면 북방식 또는 탁자 모양이라고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렇게 생긴 거는 남쪽에 많다 했고 남방식 또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바둑판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그래갖고 자 그런데 이 고인돌이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뭐 재단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결론 딱 났죠. 이 안에 보니까 돌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덤입니다 무덤. 근데 이 무덤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거성문화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 위에 돌 하나의 무게가 무거운 건 70톤이 아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고인돌은요 280톤짜리 무게가 올라가 있습니다. 280톤은 뭐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여러분들 70톤만 계산해봐도 간단합니다. 70톤이라면 70kg짜리 남자 1000명치 몸무게입니다. 끔찍한 무게죠. 그렇다면 야 여기에 묻힌 사람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엄청난 힘 가졌다니까 또 이상한 소리입니다. 지가 올려놓고 뒤졌다고.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죽은 다음에 이런 무덤을 만들 수 있는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고인돌에 묻힌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군장입니다. 대빵입니다. 대빵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고인돌에 묻힌 사람들은 또 하나가 무슨 의식도 갖냐면 선민사상 선민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민의식에 대한 얘기는 물론 다음 강좌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고조선 단군신화 알죠? 여러분들 환웅은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는 하늘부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선민의식 나는 잘났으니까 못난 너희들은 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선민의식까지도 나오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사는 곳도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일단 집을 지어도 여러분들 지상가옥으로 올라옵니다. 지상가옥으로. 그리고 화덕도 구석으로 옮겨요. 이러면 분명히 단점이 생기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추워요 이러면. 자 추운데 문제는 그래도 춥지 않게 버틸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일단 의복, 옷을 만드는 기술이 더욱더 발달했고요. 하나 더는 기둥도 제대로 만들고 그 다음 벽도 만들고 지붕도 제대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바람은 제대로 막죠. 그러니까 이래도 안 추워. 거기다가 화덕을 구석으로 옮기면 또 난방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여긴 이제 추운 동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화덕을 구석에다 옮겨도 견딜 만한 큰 버틸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데다가 이걸 옮겨놓으면 공간 활용이 훨씬 더 편해지죠. 이런 의미로 지상가옥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마을의 규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 제가 문제 풀면서도 보여드렸는데 자, 한 군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큰 마을. 그렇다면 집단의 규모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는 위치도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강이 있다라고 치죠. 신석기까지는 산 곳은 여러분들 뻔합니다. 표시하라면 여기다 표시하면 되죠. 왜? 무조건 강가. 됐습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디냐? 여기 나지막한 구릉지대로 올라가요. 아니 이렇게 구릉지대로 올라가는데 자 왜 올라가느냐? 아직까지도 이것도 논쟁 중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왜 여기로 올라가냐면 청동기 시대 이후에 아까 청동칼 들고 쳐들어가고 전쟁이 많아지죠. 전쟁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전쟁 때는 위쪽이 유리합니까? 아래쪽이 유리합니까? 위쪽이 유리한데 꼭대기는 살 수가 없는 동네니까. 그래갖고 이렇게 방어가 편리한 구릉지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방어시설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방어시설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뒤쪽에 뭐가 있습니까? 산. 앞에는 뭐가 있게 되죠? 물, 배산, 임수. 자, 배산, 임수하면 무슨 설? 풍수지리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풍수지리설이 이미 발달했다. 아시겠어요? 알긴 뭘 합니까? 글자도 없던 시절에 무슨 놈은 풍수지리설이야. 그냥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아서 산 거야 지금. 지금 촬영하시는 기사인데 아 풍수지리 그러다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돼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이 들어온 건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 새로운 수도지를 찾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이 청동기 시대 이 배산임수 지역은 그냥 살기 좋아서 살았던 것 뿐이에요.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이 앞부분에서 딱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 아 이제 문제 나오겠구나 하고서는 문제 아직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들 거기서 끊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 무엇이 있느냐. 이제 청동기 시대 이렇게 보셨으면 이제 다음 거는 여러분들 철기 시대 보면 됩니다. 자, 철기 시대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보시죠. 자, 철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약 기원전
5세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시작됐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철기니까 철제. 철로 뭔가 만들어야 되겠죠. 철제, 무기, 와, 그 다음에 무엇까지? 농기구까지 만듭니다. 아니, 왜 철은 농기구까지 만드냐?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철은 구리보다 여러분들 단단합니까? 약합니까? 훨씬 더 단단하죠. 철이 무르다라고 생각하죠. 뭐 차력하시는 분들은 가끔 이렇게 잘 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잘 안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농기구도 만들어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철은 구리보다 훨씬 더 흔한 금속이에요. 얼만큼 흔하냐? 여러분들 현재 무슨 시대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현재 뭐 정보화 시대요, 스마트 시대요. 전 그런 거 모릅니다. 저는 과거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현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과거를 가르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대,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 이건 제가 가르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배우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시대 살고 있냐? 여러분들은 철기 시대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철기 시대 65억 인류가 매일 철을 펑펑 써대지만 그 철은 지금도 충분히 쓸 만큼 나옵니다. 그 정도로 철은 흔한 금속이에요. 흔한 데다 금속적 특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농기구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완벽한 보급은 아니지만 완벽한 보급은 나중에 삼국시대 가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철제 농기구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이 됐냐? 철을 저렇게 쓰기 시작하면 이제 농기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돌은 당연히 안 쓸 것이고 철제 뭐 보습 같은 거 뭐 땅 파는 기구까지 다 나오니까 그렇다면 저거는 무엇? 청동은 없어졌겠네요. 할지 모르지만 청동은 아직까지도 보석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장신구라든가 아니면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쓰는 제기 같은 것들은 아직까지 청동으로 만들어요. 근데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모양이 바뀌었느냐? 여러분들 일단 동검도 이 청동기 시대에 비파형 동검이 아니라 무슨 동검이 나오면 세형 동검이라는 게 나와요. 세형 동검. 세형 동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니라 잔무늬 거울이라고 나옵니다. 잔무늬 거울. 잔무늬 거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거푸집이라는 것도 나와요. 거푸집.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이 세 가지가 나오면 따질 것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독창적 또는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독창적,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아니 이게 어떻게 독창적이라고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비파형 동검, 제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비파형 동검은 언제부터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 시베리아부터 만주 거쳐서 한반도까지 왔다라고 그랬죠. 세형 동검은 한반도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나라 내에서 비파형 동검 문화가 전파됐지만 그걸 다시 우리만의 독자적인 세형 동검으로 발전시켰다. 독자적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 솔직하게 얘기하죠. 중국에 있어요. 일본에 있습니다. 그럼 독창적, 독자적 안 맞잖아 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독창적, 독자적 맞아요. 왜? 중국 거나 일본 거는 우리나라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현재 있는 잔무늬 거울은 여러분들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길래?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이런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끈 같은 거 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이렇게 원들이 그려져 있어요. 원들이 그려져 이 원들이 아주 세밀한 선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의 개수가 몇 개쯤 되는 3만여 개가 됩니다. 3만여 개. 정말 대단하죠? 이거 센 사람. 3만 개 셌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3만 개의 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만 개의 선이 음각이 아니라 양각입니다. 양각이라면 어떻게 되냐? 튀어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두께를 잴 수가 있어요. 두께를 재봤는데 제일 얇은 부위가 여러분들 몇 mm냐면 0.2mm입니다. 0.2mm. 여러분들 볼펜 우리가 많이 쓰면 0.5mm면 무지하게 얇죠. 근데 그거 반도 안 되는 0.2mm예요. 과연 이거에 제작이 가능한가 해갖고 해봤습니다. 청동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은요, 여러분들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당시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청동을 녹여서 붓는 겁니다. 그 틀을 바로 거푸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푸집을 이걸 만들었어요. 너무 얇아서 레이저로 깎아서 최근에 한번 복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0.2mm 간격을 파서 넣었더니 너무 얇아갖고 청동물이 잘 스며들질 않아. 그래서 결국 이거 만드는 거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지금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냐? 여러분들 좀 더 두껍게 만든다면 레이저로 깎아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우리 민족은 벌써 청동기 시대부터 레이저 기술을 사용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현재도 만들기가 극히 까다로운 것을 이 당시에 만들어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른 나라 청동기 문화하고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독창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푸집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건 바로 뭐가 됐냐? 아까 문제에서 여러분들 도끼 모양 거푸집도 보셨는데 이 거푸집이 우리나라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생산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일제시대에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단 한 개도. 그래갖고 쪽발이 새끼들이 우리나라에 무조건 놀렸어요. 뭐라고? 너희는 청동기 문화도 없는 뒤떨어진 민족이라고 그랬었는데 해방되고 나니까 매년 나오고 있죠. 뭐야 이 얘기는? 숨겼다는 얘기죠. 역사 왜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독창적 청동기 문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영동검, 잔문이걸, 거푸집이 나오면 무조건 뭐 독창적, 독자적 청동기 문화. 아시겠어요? 근데 질문 하나죠. 어느 시대입니까? 어느 시대? 또 일부분들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독창적 청동기 문화는 철기 시대입니다. 세영동검이라는 거 알아요? 동검자 딱 나오니까 아 청동기. 거친문이 아니 잔문이걸 아 청동기 거푸집 아 청동기 시대 청동기 한 문제 날아갔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철기 시대입니다. 조심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중국과의 교역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가 있냐면 명도전과 반량전, 오수전 다 중국 돈입니다. 뭐 대표적인 거 명도전 딱 해주면 이렇게 해갖고 칼 모양으로 생긴 중국 돈 우리나라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 붓도 발견되고 있어요. 붓이 발견되는 중국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한자의 사용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철기시대 가면서 이제 무덤 형태가 조금 다양해집니다. 그래갖고 어떤 게 나오냐면 돌널 무덤이 아니라 그냥 널무덤. 파서 만드는 무덤입니다, 이렇게. 널무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옹관묘, 동무덤이라고 해갖고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입구를 맞춰서 관을 짜는 항아리 무덤, 옹관묘도 등장을 합니다. 동무덤도 등장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철기 시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관련된 문제하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마을 풍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마을 풍경이라고 나와 있네요. 청동기 시대 10회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네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청동기 시대 뭐 다른 것들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생활, 벼농사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반달돌칼, 거친무늬 거울 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홈자기도 있지만 맞죠. 그러니까 뭐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 매장품식 널무덤.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무덤은 뭐하고? 고인돌하고 돌널무덤이라고 그랬죠. 널무덤과 동무덤은 어느 시대로 간다? 철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네요. 이건 철기 시대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 다음이 자, 취락의 발달, 움집, 창고, 공동작업장을 갖춘 마을 모형. 여러분들 굉장히 큰 마을들이 만들어진다. 취락 구조가.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회 변화, 부족을 이끌고 있는 족장.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부터 무엇이 등장한다? 대빵이 생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당연히 몇 번이 답이 돼요?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하셔도 충분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쭉 한번 보시죠. 자, 1번. 다음건인과 같은 생활 모습이 처음 나타났던 시대. 여러분들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뗀석기, 이거 주먹도끼 나와 있죠. 슐리안 계통 주먹도끼라고 굉장히 이건 원래 유럽 쪽에서 나왔던 건데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저기 연천 전국리에서 처음으로 나온 그 석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런 주먹도끼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느 시대가 됩니까? 뗀석기가 나니까 구석기 시대를 얘기하겠죠. 일단 봅시다. 언제 밭에다 조를 뿌릴 거야? 시대를 앞서가는 인간이죠. 여러분들 조를 뿌렸다는 얘기는 농경. 그렇다면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이후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자네는 어떻게 두드리기에 그렇게 찌개를 잘 만드나? 찌개. 그 다음에 주먹도끼. 이런 것도 다 구석기의 도구들입니다. 내일 해지기 전까지 네 것도 하나 만들어줄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에 별을 손으로 훑으니 땅에 떨어지는 나달이 많아. 자네도 내가 만든 반달돌칼을 이용해봐요. 반달돌칼 나왔고 벼농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대 이후가 돼야 됩니까? 청동기 시대 이후가 돼야 되죠. 청동기 시대 이후가. 우리는 엽부정 녀석들보다 확실히 우월하지. 그래 맞아.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잖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선민사상 나왔죠. 선민사상 나왔다면 역시 청동기 시대 이후가 돼야 되겠죠. 내일은 고인돌을 만들어 가야 돼. 자, 고인돌 나왔습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가 해당돼야 되겠죠. 정답이 되는 건 당연히 몇 번이 답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2번이 정답이네요. 뭐 어려울 거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두 유물이 제작된 시기. 여러분들 뭐 가나라고 구별할 필요도 없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두 유물이 제작된 시기라면 여러분들 가나 구별 없이 나온 거니까 보나마나 같은 시기가 되겠죠. 빗살무늬톡이니까 이건 신석기, 이건 덧무늬톡이니까 신석기입니다. 덧무늬톡이 빗살무늬톡이에요. 그렇다면 해결됐죠. 자, 동굴이나 막집. 막 지은 집 어느 시대? 이동생활하는 구석기 시대. 그래갖고 이건 구. 동물 사냥과 고기잡이를 주로 했으면 농경은 농경이 시작되지 않았다. 어느 시대 특징입니까? 구석기. 그 다음에 뗀석기와 뼈도구를 사용했다. 여러분들 뗀석기가 나왔다면 구석기. 자연물에 정령이 있다는 신앙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애니미즘. 이건 신석기, 애니미즘이네. 그 다음에 계급분화가 시작된 건 여러분들 어느 시대?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몇 번입니까? 4번이 정답이죠. 어렵지 않게 접근하세요. 그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돈이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이건 명도전입니다. 칼처럼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반량전이에요. 자, 명도전, 반량전 어느 나라 돈이면 우리나라 돈이 아니라 중국 돈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진나라 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한반도에서 출토된 이 유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서 발굴됐다. 여러분들 주관식으로 써라고 쓸 수 있죠. 주관식 문제 나오지도 않지만 철기시대 맞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간의 활발한 교류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 만주와 한반도가 동일한 청동기 문화권에 속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 여러분들 만주와 한반도가 동일한 청동기 문화권이라고 알려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주는 우리 민족 비파양동검이 되는 거예요. 만주와 중국이 동일한 문화권이 아니라 만주와 한반도가 동일한 문화권. 만주의 첫 주인은 누구다?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위만 집권 이후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철기가 수용됐음을 알려주는 건 나중에 이건 뭐 특별하게 알려주는 물건을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고요. 위만 이후에 본격적이 되는데 그거는 위만 조선에 대한 기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당시 한반도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철기 시대 거는 맞죠. 하지만 이거는 요 유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영농검, 잔문이 거울, 그 다음에 거푸집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철기시대에 이르러 태양 숭배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여기 태양이 어디 있어요? 이거 태양이야? 빠꾸 났습니까? 태양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상관없는 거고 정답이 되는 건 1번이 정답이네. 1번.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청동기까지, 철기시대까지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4번 문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민족은 외부 세계와 접촉이 빈번하였던 만주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역사적 삶을 영위해왔다. 국토의 자연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민족 및 국가들과 문물을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독창적인 무엇을 찾아야 되겠죠. 한번 찾으세요. 이거 여러분들 반량전입니다. 우리 거 아니에요. 중국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니은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거푸집. 거푸집은 독자적 청동기 문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세영동거 독창적 청동기 문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명도전 중국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빼야 되고요. 외부의 접촉으로 나왔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적 변화와 발전이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건 무엇과 니은과 디귿의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정리하면 여러분들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외울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구석기 시대는 농사를 안 지었다. 그 다음이 신석기 시대는 바로 농경이 처음 나왔는데 아직 변화가 못 지었다. 그래서 나온 변화들.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이후로는 무엇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계급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 가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독창적 청동기 문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도 있었다?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주는 유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적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제 시작 첫걸음을 띄웠습니다. 실제로는 첫걸음을 띄는 게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건 해냈어요. 이제 50%를 했어요. 그렇다면 마무리 짓는 게 50%는 아닙니다. 마무리 짓는 건 결과로서 나오는 거.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약속 시간 이 공부를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약속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니까 이미 절반은 가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시작하실 때의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횟수를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강의를 듣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3급 시험을 아주 가볍게 넘을 수 있는, 아니 실제로 쉽지 않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에 비해서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고, 이 3급을 통과하시고 나면 실제로 약간의 노력만 더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고급까지도 하실 수 있어요.
상급이 기본이 된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여러분들 열심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강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하신 거 감사하고요. 그리고 쉽지 않고 뭐 어쩌면 재미없는 수업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강좌 수고 많으셨습니다.